뉴욕 증시가 신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의 기록을 깨트리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미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었죠. 옐런 의장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줬는데, 자, 일단 경기 부양책이 시행이 된다라면 지수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좋게 나오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악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될 정도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현대와 애플의 협의 중단, 이 내용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렇다 아니다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현대 애플의 협의 중단, 이 애플과 협의 중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팩트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 변경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월달에 새롭게 편입될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자금은 얼마만큼 들어오게 될 것인지, 이 MSCI 지수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네. 자, 새롭게 한 주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아주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도 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도 좀 많이 보였고요. 또 반대로 또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부분들을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시장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절 전이기도 하고요. 뭐 어수선한 분위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으로 신고가를 보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악재에 대한 부분들도 희석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기대감은 좀 다시 나오지 않겠는가. 그동안 대형주에 대해서 너무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 좀 부담되는 모습들, 재미없는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상황을 좀 보면은요, 뭐 강하게 출발했죠. 강한 상승 출발. 그러고 나서 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0.76% 상승을 하게 되면서 31,385포인트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987포인트 0.95% 올랐습니다. 내일 눈꽃만큼만 한 번 더 올라가도 이제 14,000포인트라는 기록적인 수치가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이렇게 뭐 나스닥도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배경은요, 지금 다우만 잘 간다, 나스닥만 잘 간다가 아니잖아요. 동반적으로 이렇게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 흐름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요,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가 적다는 이야기고요. 투자 심리가 매수세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될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악재라고 얘기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 자체를 감춘 상태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일단 신고가 흐름인데 여기다 대고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물린 사람이 없는 것이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팩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인데 왜 물렸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시점에서는 아마 이런 그 장밋빛 전망,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떤 더 상승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시장의 상승한 배경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요, 미국 의회가 조만간 대규모의 신규 부양책 도입을 진행할 것이다. 뭐 이거는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일단 도장은 찍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왔었던 부분인데, 이제 곧 된다,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미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주에 예상 결의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의회의 과반 동의, 즉 그 머릿수, 쪽수로 이제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수결, 뭐 10명 중에 5명 이상만 이제 찬성을 하게 되면 이제 성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죠. 왜냐면 다 하원이든 상원이든 간에 민주당이 쥐고 있으니까 과반 동의는 무조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공화당은 아무리 반대를 하고 싶어도 네, 반대해봤자 통과가 되지 않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화당 너희들이 반대하든가 말든가 니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법으로 진행하겠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블루 웨이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된다라면은 제대로 된 정책을 쓴다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라면 이런 야당의 견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독주 체제로 가면서 잘못된 정책이라도 막 써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경기부양책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 나중에는 또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블루 웨이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이번 달 안에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 옐런 재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회가 부양책을 도입하면 내년에 다시 완전 고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옐런의 이런 말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왜냐면 과거에도 그 연준 의장을 할 때도 이 옐런 장관이 이 완전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라오느냐,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출구 전략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옐런 의장 시절에 아마 미국 증시가 금리를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고용에 뒷받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옐런 같은 경우는 이 고용 시장에 대한 하나의 어떤 지표가 시장 경제 회복과 직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부양책 도입을 통해서 지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또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시장 경제는 많이 좋아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잣대를 또 세우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고용과 관련된 이 실업률과 싸우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어쨌건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기대치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기업들 실적. 네, 지난주까지 실적을 발표한 299개의 기업들 중에서 약 81%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오, 완전 서프라이즈네요. 진짜 놀라운 그런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분기 시점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4분기 때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증권사들이라든지 이런 컨센서스들이 이제 조금 낮게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적이 좋아져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 1분기부터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뭐 봄이 오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 이것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은 뭐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 많았단 말이에요. 뭐 나쁜 소식이네 어쩌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 부분 보면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왜 악재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 그게 왜 악재냐,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지금은 호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의 신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국채금리가, 특히 장기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들은요, 이 순서가 있다고 했죠.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국채금리 인상,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채금리가 먼저 이렇게 상승해버리게 돼버리면 인플레이션이나 뭐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 국채를 내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국채를 팔아먹었다. 가격이 떨어졌다. 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 이런 분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보다도 투자 자금의 이동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뉴스로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어떻게 풀이하면은 지금 장이 올라갔으니까 좋은 쪽으로 풀이해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시장이 폭락했으면은 이 금리가 또 올라감에 따라서 뭐 기준금리가 인상할 수 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 팩트, 네, 그 과정, 그 기본적인 그 내용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도 악재로도 호재로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뼈대는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또 숙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는 네, 며칠 전부터 계속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고 또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시장 걱정 크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애플차가 아니죠. 네. 현대차와 애플카. 애플차라고 하니까 이제 사과차 뭐 이렇게 돼가지고 좀 맛있는 차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근데 현대차와 애플카의 협업. 이것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실제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하는 도중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되는 의견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딱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여기에 대한 팩트만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들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부품주 들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논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어제 아침에 이제 그 공시를 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일제히 같이 공시를 내는데, 애플카 관련 논의가 중단되었음을 일단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건 팩트죠. 여러분 다 보신 거잖아요. 공시 내용은 뭐냐면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네. 그 다음에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 협력을 요청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가 없다. 뭐 초반에 밝혔던 입장하고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거 없는데 일단 중요한 팩트는 이거죠. 두 번째 항에 있었던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게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이 되면 다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네. 협의가 다시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이다. 지금 저 외신이나 이런 뉴스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네. 실제로는 뭐 완전 중단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오늘은 아니에요. 네. 오늘은 아닙니다. 왜냐면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애플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뒤집어가지고 오늘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의 어떤 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공시라는 어떤 성격이 팩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공시를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현대 같은 대기업이 뭐 하루 만에 번복 공시를 내버린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도 뭐 아주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이야기가 당분간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당장 뒤집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네. 공시 내용에서 우리 기업은 쟤네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분간은 번복이 없습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번복 공시를 낸다면 얘네는 죽일 놈이죠. 네. 그래서 요 내용이 일단 첫 번째 팩트입니다. 그래서 뭐 공시가 뒤집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뭐 오늘 다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애플하고 뭐 협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접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현대차하고 애플이 서로 이제 그 협의 논의를 이제 중단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뭐
그 내부 사정에 대한 부분들이 딱 튀어나온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소식통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뭐 애플은 이제 현대나 기아 말고도 다른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차 역시도 애플 말고도 다른 기업들하고도 같이 이런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딱 공통점이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애플이 이제 현대차 상황을 더 보게 되면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뭐 글로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산기지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차에 대한 어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애플이 보기에는 현대차랑 같이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자동차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네, 하드웨어는 괜찮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당연히 애플에 비해서 딸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플이 여기서 협업을 들어간다. 그럼 야, 니네 껍데기 만들어. 우리가 중요한 거 다 만들게.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차지할 건데 이것을 애플이 다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제공해주는 하청업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야, 됐어. 애플이랑 하지 마. 저렇게 잡음 나오고 저 새끼들이 다 가져가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자. 그게 지금 나오는 현대차의 독자 노선을 걷겠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팩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양사 간의 논의가 완전히 종료된 것인지 잠정 중단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래서 자꾸 불씨를 살려주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잠정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에 대한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차 또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애플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슈를 통해 가지고 올라갔었던 주가만큼은 다시 빼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단정지어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시상에는 나온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의 어떤 그런 펀더멘탈이 깨졌느냐? 그건 아니죠. 단순하게 애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간 그 주가 상황만 빼뜨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다시 원상복귀 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제 오버슈팅 했을 때는 내려올 때 약간 더 밑으로 파고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생각했었던 원래의 추세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반등이 또 연결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나 기아나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매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다렸다가요, 매도가 충분히 나온 이후에 접근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고점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이 출렁거림을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 네, 그냥 뭐 하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빠지게 된다면 이미 손 쓸 수 있는 단계가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냥 막 화병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뭐 견딜만 하다, 나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굳이 안 파셔도 되는 거고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한번 출렁거림이 나타났을 때는요, 대형주들이 조금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신에 저 아래쪽에 사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산 거잖아요. 애플카 보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애플카 얘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고 사시는 분들은 뭐 이런 출렁거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매수가 근처까지 가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생각하시면 또 장기적 투자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실 부분들은 딱 그거예요. 지금 재료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매수하신 그런 분들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또 길어졌는데 그냥 여기서 딱 결론을 내리시면요, 내가 고점에 물렸어. 그 다음에 이 악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지만 이거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이 공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확정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의 악재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기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현대차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거다, 기아차에게 좋은 거다, 아싸 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악재가 시장에 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죠.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아니면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뭐 재논의가 된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 오늘로서 종집으로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야기를 또 길게 해드렸는데 요 부분들 꼭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이야기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애플은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 자, 세 번째 이야기는 MSCI 지수 변경입니다. 2월 달에 편입될 종목이 뭐가 있겠냐 이 얘기죠. 이 MSCI가 이제 분기 리뷰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15일인가 그렇죠? 10일 날이네요. 10일이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그 분기 리뷰에 따른 신규 편입 종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종목을 집어넣을 것인지 어떤 종목을 이제 그 빼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15일인 줄 알았더니 10일이네요. 네. 근데 이번에 새롭게 편입될 종목 이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 녹십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 나오기를 이제 빅히트, H&M, 한미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야기에 물망에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제 그 녹십자가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MSCI 지수에 새로 편입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MSCI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자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종목이 들어왔어. 그러면 야 너도 돈 좀 먹어라 그러면서 돈을 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사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종목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자금의 유입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새롭게 편입되는 주식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한 2천억 원 정도의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부분들은 주가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MSCI 지수 편입에 새롭게 주식이 편입이 된다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녹십자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녹십자가 그렇게 유력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녹십자 관련한 계열사들의 움직임들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료들도 제법 있는 편이죠. 그래서 녹십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확정이라고 해도 그렇고요. 확률이 높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녹십자, 빅히트, SKC, H&M, 뭐 한미사이언스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녹십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지금 약간 변수들이 조금씩 있다고 해요. 뭐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유통 물량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MSCI 지수에 확실하게 편입되기는 뭔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녹십자만 가장 높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일단 리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른 종목들도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이번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들도요. 5월 달에 반기 변경을 통한 그런 재편입, 재편입은 아니죠. 다시 생각하는 다시 이제 분석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신규 편입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CI 지수 편입이 뭐 꼭 벼슬이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돼서 나쁠 것 없는 되면 좋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녹십자가 지금 현재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합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 이것을 통해서 신고가 나왔는데, 경기 부양책, 기업 실적 좋은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운들이 국내 시장에 좀 들어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발생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종목도 같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현대 애플에 대한 협의 중단, 여기에 대한 팩트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일단 공시 내용에서 애플과의 협의 중단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요. 이 내용 때문에 기대감을 올랐던 이 주가의 상황들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는 바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락하는 거 보고 나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 뭉개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회사의 뭐 중요한 가치 훼손이 일어날 부분은 아닙니다. 애플카 안 했다고 뭐 대단히 뭐 큰 문제가 생기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차나 현대차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업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어요. 다만 애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던 그만큼만 이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 보이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MSCI 지수 변경이 이번에 일어나게 되는데 녹십자가 새롭게 편입될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MSCI에 편입이 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주식을 매수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다. 이런 실수야말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주식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도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냥 막 매수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네, 주식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은 좋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락을 시작하는 자리, 하락을 막 신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자리, 떨어지는 칼날이 확 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 거기서 매수하지 말자는 얘기죠. 괜히 다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